네, 이번에는 가장 핫한 기업과 산업 이슈 짚어봅니다. 이 코너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양자 컴퓨터입니다. 네, 이 핫한 요즘 아주 핫한 단어 같은데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한 주 사실 누군가의 한마디로 이제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가 오락가락 엄청 급락하고 막 그렇죠. 오르고 네. 내리고 했는데 양자 컴퓨터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이슈가 됐나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기술적인 이유가 네. 있고 기술 트렌드의 이유가 있고 네, 이제 자본시장의 트렌드가 있는데 네. 먼저 기술적인 트렌드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네, 우리가 반도체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그 실리콘 그 웨이퍼나 네, 조금 더 앞서면 갈륨 아세트나이드 네. 웨이퍼로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요즘 2나노까지 왔어요. 3나노, 네. 2나노까지 왔는데 2027년이 가면 1나노까지 간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네. 더 미세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 소위 말하는 양자 터널 효과가 생깁니다. 터널 이펙트라고 생기는데 음, 요게 생기면 지금도 우리가 AI 시대 때 가장 큰 문제가 소비 전력의 증가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선폭이 좁아지고 이게 되면 전류 누설이나 소비 전력 증가로 네. 한계가 더 도달해요. 이 미세 선폭이. 네. 그 대안이 뭐냐? 음. 그래서 오래전부터 양자 컴퓨터로는 네. 그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트렌드는 그게 하나였고 네. 또 하나 이제 큰 트렌드는 우리가 산업적으로 보면 산업적. 네. 네, 기술은 항상 메가테크 트렌드가 네. 사이클이 돕니다. 네. 이게 보통 15년에서 20년 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우리가 PC 인터넷 시대가 2008년 정도에 한 20년을 정점으로 그렇죠. 끝나는데 네. 그때 2008년 나타난 게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지금 아이폰이 16이죠. 네. 17이 나오죠. 16이죠. 예. 네. 거의 메가 트렌드가 막바지에 와 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늘 산업은 이런 메가 트렌드가 네. 하나씩 바뀌어줘야 산업이 좀 점프업을 합니다. 네. 자본시장도 요 트렌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이유는 상용화가 일부 회귀될 조짐이 보인다. 조짐이 보이는 게 또 가장 크기도 하죠. 가장 크죠. 그래서 네. 요즘 핫한 건 바로 이런 큰 이유도 있지만 네. 요즘 뜨는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저는 이제 문과생인데 이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만으로도 너무 어려운데 일단 이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도 뭐 저는 공학을 하긴 했는데 네. 뭐 이제 준비하면서 옛날 대학 노트를 배웠던 그러셨어요? 걸좀 들여다봤어요. 네. 나 20년 전에 배웠던 거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네.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트랜지스터라 그러는데 네.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신호를 0과 1이라는 숫자로 네. 전환시켜서 우리가 정보를 저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0과 1을 있는 이거를 비트라 그러는데 뭐 비트. 8비트 컴퓨터. 네. 우리 요즘 MS 오피스 네네. 쓰면 64비트로 오, 쓰거든요. 네네네. 여기 비트예요. 그러니까 비트가 뭐냐면 010101이 64개 있는 네. 거예요. 오.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이걸 네. 힘자냐면 네. A라는 거를 컴퓨터는 64개의 숫자 조합 중에서 네. 00000001 아. 이런 A. 000010은 2 이런 식으로 오, 그렇게요. 이런 네. 식으로만 컴퓨터는 이제 그 입력을 하고 받아들이는 네. 신호 그 체계예요. 그런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우리가 사고하는 인간의 뇌는 그런 식으로 사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긴 해. 우리는 그렇죠. 인간의 뇌는 이렇게 복잡 다양한 네. 사고를 하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이 그러면 인간과 비슷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체계는 없을까? 그를 막 연구하다가 네. 양자라는 거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 왜냐하면 전기는 0101을 비트로 네. 움직이지만 양자 역학은 네. 거기서 변수를 몇 가지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네. 0이냐 1이냐의 개념에서 개념에 네. 몇 가지의 변수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는 전기를 줬을 때는 0 주지 않으면 1의 개념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네. 0과 1도 포함하지만 네. 0과 1이 아닌 중간 상태. 네. 중간 상태. 네. 이걸 중첩이라 그러는데 네. 중첩 상태라든지 네. 그리고 그 또 다른 상태 네. 뭐 이런 상태 몇 가지 상태가 더 네. 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변수가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많아지는 네. 거죠. 그러면 네. 똑같은 64피트로 만들어도 음. 이 변수가 많아지면 네. 이게 기하적으로 늘어납니다. 음. 그럼 이게
확실히 계산 속도가 네. 빨라지는 거. 예를 들면 그러네요. 결과가 다르겠네요. 네. 네. 64개의 문 안에 구설 하나를 넣었다 생각하죠. 네. 네. 현재의 컴퓨터는 야 구설이 지금 64개 중에서 어디 있어라고 물으면 얘는 64번을 다 열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다. 거죠. 네. 물론 속도에 말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양자 컴퓨터는 64개를 한꺼번에 열 수 있어요. 그럼 속도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어마어마 차이 나죠. 결과의 그래서 우리가 속도. 언론에 보면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효과 때문에 뭐 현재 컴퓨터로 현재 컴퓨터로 뭐 지금 뭐 해경을 넘어서 네. 뭐 우리가 어마어마한 숫자를 나오는데 그 어느 일경 뭐 네. 이상의 네.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뭐 5분 만에 푼다, 몇 초 만에 푼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는 그걸 이제 그 컴퓨터는 비트라 그러고 네. 양자 컴퓨터는 요거를 큐빗이라 그래요. 큐빗. 네. 아, 큐빗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단위를 비트 큐빗으로 바뀌는데 네. 그렇게 되면 현재 컴퓨터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렇네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많은 일을 하고 또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손오공 아시잖아요. 네, 손오공이 손오공 알죠. 머리카락 탁 뽑아서 네. 분신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신술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아, 그러면 엄청난 기술인 거네요, 사실. 엄청난 기술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100년 전부터 뭐 고민을 해왔던 거다. 양자하기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그러다가 하나 성공했던 게 구글 윌로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각광을 받으면서 좀 더 구글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는데 이게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연구가 되다가 갑자기 말씀도 하셨지만 그 트렌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사실 젠스당만으로는 이렇게 각광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다가온다라는 조짐으로 좀 봐도 되는 이게 이제 항목인가요? 양자 컴퓨터가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학문적으로는 증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 만들면 네. 정말 획기적이겠는데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슈퍼컴퓨터의 뭐 수만 배 정도 있겠는데 네. 이런 거는 이미 이론적으로는 됐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뭐가 봉착을 했냐면 네. 아까 중첩이란 말을 했잖아요. 네. 이론적으로는 이게 뛰어난데 네. 이 중첩 효과 때문에 네. 오류도 심한 거예요. 아, 그만큼 오류도 네, 그 오류 이임이 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잡냐가 문제네. 양자 컴퓨터의 이제 상용화 단계가 한 6단계라 그러면 네. 이 가장 큰 고비가 오류 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네. 요 기술을 지난 11월 달에 네. 요게 2023년 논문에 구글에서 실마리를 찾아냈다라는 그 사이언스 논문을 네. 게재했다가 네. 그 실마리를 찾은 게 지난 11월 달에 네. 풀었어. 아, 풀었어. 이래 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야, 이렇게 붐이 일어난 야, 거네요. 그러면 이거 상용화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구분응선을 넘은 거예요. 그랬구나. 근데 거기에 네. 혁적한 공을 이용한 기업이 아이온큐.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해되시죠? 급등하고 네, 막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관심이 컸던 게 이런 말도 했잖아요. 암호화폐까지 풀 수 있는 기능까지 생길 거다.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 기술이에요? 늘 기술이라는 건 발전하면 그 네. 대첩되고 보완된 기술도 발전합니다. 네. 이제 암호화 기술은 물론 이걸로 현재 암호화는 많이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기는 하겠죠. 양자 암호를 만듭니다. 그렇죠. 네. 네. 양자 암호는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 보완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만큼.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양자 컴퓨터라는 거를 어느 분야에서 좀 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방금 설명드렸듯이 네. 훨씬 더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것들을 계산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현재 수학적으로 3차 방정식 이상은 못 푼다고 돼 있어요. 네. 이론적으로. 네. 네, 네. 변수가 3개 이상 되면 3차 방정식 못 푼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특히 바이오 제약 네. 그리고 네. 화학처럼 물질을 만드는데 네. 변수는 어... 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실질을 못 푸는데 네. 양자 컴퓨터는 이 속도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까지 가능해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네.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그러니까 CES 2025에서 네. 코스모스라는 새로운 피지컬 AI 플랫폼을 우리가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네. 일주일 있다가 젠슨왕이 샌프란시스코 날아가서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서 야 우리 바이오 쪽에서도 네. 이런 플랫폼 제공할게 앞으로 개발 쉽게 해줄게라고 플랫폼 쓰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극단적으로 이게 양자 컴퓨터가 되면 요즘 독감 유행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독감 바이러스라는 게 개인마다 다 달라요. 지금은 그렇죠. 우리가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약국에서 음. 약을 짓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이상적으로 되면 네. 내 몸을 갖다 대면 그 자리에서 약을 만들어 줄 정도입니다. 음. 급한 정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게 될 것이고 또 물질에 들어가면 네. 지금은 수만 번의 실험을 거쳐서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적합한 걸 찾아내잖아요. 네. 이 수만 번의 실험을 하는데 몇 년, 수십 년이 걸리는데 이걸 다 몇 번만 해준다는 거죠. 와, 근데 엄청나긴 하네요. 그러면 네. 지금 우리 여기에 필요한 물질이 필요해라고 하면 얘는 바로 네. 답을 내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상상해 보면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퀀텀 점프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인 거죠. 그렇겠는데요. 이게 약간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이 비용부터 해서 그리고 교통의 네. 예를 들면 네. 지금 우리가 교통 신호 체계가 자율 자동차가 돼도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신호가 작고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네. 양자 컴퓨터를 적용하면 전 도로의 신호가 사라집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피해갈 알아서? 정도로. 우리가 개미를 잘 보면 네. 개미가 막 움직이면서 부딪히지도 않고 이를 정도로 잘 가잖아요. 다니죠. 네. 양자 컴퓨터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얼마큼 바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실 것들이. 지금 모습도 예전에 상상했던 모습이 이제 다가온다 하는데 그 이상이 되는 건데 이랬던 양자컴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CS 저희도 다뤘는데 그날 젠슨 왕의 한마디로 진짜 홀가닥 뒤집혔잖아요. 네. 뭐라고 말을 했었나요? 상용화가 되려면 네. 20년이 이상 걸린다. 너무 길어요. 20년 그렇죠. 말로 일단 발언을 해서 네. 양자 컴퓨터의 붐을 일으켰던 주가들이 폭락을 한 사태가 네. 벌어졌고 뭐 또 어제는 MS가 반박을 해서 다시 오르고 뭐 이런 상태가 네. 된 데다가 또 어제는 보니까 젠슨 왕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3월 컨퍼런스에 우리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세미나 할래라고 네. 말을 해서 이거 배반적인데 이런 거죠. 엔비디아의 가장 큰 장점은 네. 현재 컴퓨터가 못하는 그 직렬 처리를 병렬 처리를 통해서 GPU를 통해서 AI를 붐업시킨 게 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네. 강점이라서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던데 네. 양자 컴퓨터는 바로 엔비디아의 직격탄입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병렬 처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더 좀 견제했다 이런 그럼 시각도 양자 나오는 컴퓨터가 거네요. 만약 상용화되면 가장 네. 직격탄을 맞을 곳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기술은 인정을 한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보면 이제 MS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을 준비하는 한 해라고 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기술이 분석이 갈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이제 올해를 양자 컴퓨터 해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925년 네. 슈레딩거가 만든 양자 이론을 이제 상용화되는 해로 자기들이 보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어떤 기념비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해를 정한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남아 있다라는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걸 상용화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8, 9등 넘었다. 그럼 사실 임박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 눈 굴리기 아시잖아요. 네. 눈사람 만들 때 어느 정도의 눈이 뭉쳐지면 그때부터는 한 바퀴 구를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기술 발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단초안을 해결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 아까 반도체 말씀하시고 스마트폰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기술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길게 봐서는 양자도 앞서 가야지 이 IT 강국을 좀 이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자 기술의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은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과학기술부에서 꽤 오랜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애가 뒤쳐졌잖아요. 네, 그렇죠. 애가 뒤쳐졌죠. 애는 확실히 뒤쳐졌거든요. 그거는 뭐 투자 규모로 이렇게 봐서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AI가 상용화되는 것과 중첩되면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빨리 온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AI는
AI가 우리가 이제 전면적으로 상용화되고 도입되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전의 PC 시대에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에 의존했었고 네.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의 애플이나 구글에 의존했던 시대를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업체 정도로 끝나서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네. AI는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데이터 자체를 저쪽에서 가지고 있고 모든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의존성이 심해지는 네. 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게 기술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에 같이 온다면 네.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기회가 될 수 네.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과학기술정보부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운 걸 보면 네. 아까 이제 큐빗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1000큐빗급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1000큐빗이 뭐냐면 1000큐빗. 네. 이 큐빗의 숫자가 2의 n성 숫자입니다. 네. 2의 1000성입니다. 네. 2의 1000성이면 그 우리가 종이 신문지를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네. 몇 번 접으면 달까지 도달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한 36번 정도 접으면 36번이요? 그러니까 1000번 접으면 어디까지 갈 것 네. 같습니까? 이게 숫자가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1000큐빗 정도를 만드는 기술을 착송했으니까 이 정도면 네. 우리나라도 기술 정속도 빠르잖아요. 빠르죠. 특히 아이온큐의 네. 설립자도 한국 분이시죠. 네. 그러니까요. 듀크대 교수. 네. 그러니까 저는 양자 컴퓨터 저는 물론 미국이나 중국 넣었지만 네. 빨리 따라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기 전에 이게 빨리 온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반도체, 스마트폰 많은 기술들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보면은 항상 규제 완화, 그러니까 규제가 또 문제의 발목을 잡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반도체 특별법도 아직은 통과가 되지 않아가지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산업 상황을 보셨을 때 진짜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상용화하기 전에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한다면 어떤 좀 정책들, 어떤 또 규제들 완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보셨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AI 시대나 자율자동차 같은 시대였을 때는 규제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가로막거든요. 네, 특히 이제 자율차를 예를 들면 그렇죠. 중국이 자율차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유가 그리고 규제가 엄청 잘 돼 규제가 있잖아요. 느슨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몇 명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몇 명 죽어도 용어 그 정도를 용어 네. 정도로 발전하니까 중국이 빨리 발전하는데 우리는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양자 컴퓨터가 되면 네. 이런 규제가 사실은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런 거죠. 자, 바이오 실험을 하는데 네. 지금은 인체 실험을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양자 컴퓨터가 되면 그걸 다 줄여줍니다. 그가 해주니까 그리고 되는 건가요? 자율 자동차 같은 경우도 네. 다 시행착오를 다 줄여줘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규제가 굉장히 네. 타이트한 국가들에서 양자 컴퓨터나 AI 컴퓨터는 훨씬 파워풀해질 수 있다. 기술적.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잘 하냐가 사실 관건일 관건이 수도 되는 거죠.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양자컴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데 일단 젠슨 왕의 발언으로 인해서 주식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또 배운 회사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온큐도 네. 있고 대표적인 관련 회사들을 좀 이참에 좀 배워보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알려주세요. 일단 두 가지로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관심 사항은.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있네. 네, 이 기업 뜰 것 같아. 네. 이게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 네, 예,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네, 그리고 실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컴퓨터 시스템과 네.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음.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도 네. 있네. 요게 레게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우선 아이온큐 문제 보시면 네. 여기 20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꽤 됐네요. 이제 듀크 대학교 교수였던 크리스토퍼 멀로 교수하고 네. 여기에 한국계인 바로 김정상 교수하고 이 두 네. 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분은 멀로 교수는 하드웨어적인 기계적인 이야기를 네. 맡았고 김정상 교수는 소프트웨어적인 걸 맡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맡아서 이제 우리 원래 멀로 교수가 네,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데이비드 윌랜드와 함께 네.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했는데 요게 이제 그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난제가 제어 기술이었어요. 네, 그 제어 기술이 돼야 네, 이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가장 큰 실용화의 문제였는데 네. 이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했다. 아키텍처로.
그래서 요게 아이온큐입니다. 네, 아이온큐. 네, 요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아이온 기술, 아이온 트랙 기술을 사용했다고 그러고 네. 이렇게 되면 확장성 시스템이 가능해요. 확장성. 그러니까 시스템. 기존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확장 시스템이 어. 가능한데 요거까지 만들어준 곳이 아이온큐라는 기업. 네. 그래서 아마 양자 컴퓨터의 가장 지금 핫한 기업으로 뜨고 있고 네. 이 게이트라는 기업, 리게팅 컴퓨터는 뭐냐 하면 네. 우리가 기존 CPU 컴퓨터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네. 양자 컴퓨터 너무 비싸잖아요. 그거 비싸죠. 너무 비싸서 네. 개인이 쓸 수가 없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다들 클라우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클라우드 형태로 우리의 시스템을 너희들이 쓰고 만들어 줄게. 좀 더 대중적인. 그렇죠. 이게 시스템이네요. QPC라는 개념이에요. 네. 네. QCS라는 개념인데 네. 사용자가 양자 프로세스의 양자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온큐는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서 네. 이게 더 보안 기술을 계속 만들어가는 기업이라면 이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실제 바로 쓸 수 있도록 네. 이 놀라운 양자 컴퓨터를 음. 현재 시스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기업. 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은 네. 가장 핫한 기업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 실제로 듣고 나니까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보셨을 때는 그러면 이제 투자 가치에 봐서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장 먼저 저가 많이 예를 들면 저를 예로 들면은 양자 컴퓨터 처음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중장기로 갈 거냐 단기로 갈 거냐 문제인 것 같아요. 먼저 그렇죠. 결정할 먼저 건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서 네. 양자 컴퓨터 정말 실용화 될 것 같아. 음. 야 이거 정말 놀라운 기술이야. 네. 그리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이온큐겠죠. 믿음이 좀 있기는 해야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건 너무 좀 먼 이야기고 그래도 바로 실용 쓸 수 있는 곳이 좋지 않아? 네. 그러면 리게티 컴퓨터로 가겠죠. 요즘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오르기도 하겠지만 네. 그렇다면 주의할 게 뭐 있을까요? 투자할 때?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저 기업이 과연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합니다. 기술력. 네. 그렇죠. 사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아이온큐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나름 경쟁력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리게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런 시스템은 누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기업들은. 네. 그런 차이. 먼저 했기 때문에 가치는 있지만 저건 기술적 그 테크놀로지 바운더리가 네.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이제 고민할 점. 네. 두 번째는 제가 초도 말씀드렸지만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게 조금 고민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산업 현장이나 우리 실질적으로 산업에 얼만큼 넘어오려면 어떤 과제들이 있는가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근데 어떤 과제들이 좀 있어요? 많이 드린다고 하면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우선 이제 안정성 문제가 지금 가장 네. 시급해요. 그렇죠. 오류도 줄여야 네, 하고. 오류 안정성 문제 네. 시급해서 물론 구글이 저번에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해서 실용화된 경우가 있다 그러지만 네.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짚어주는 게 중요해서 역시 실용화 측면에서 조금 더 살피는 게 중요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시 이번에 느꼈잖아요.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다. 세계적으로. 그치, 너무 크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 누구의 전문가의 네. 말 한마디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전단과 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하시기 전에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면밀하게 네. 지켜보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급락이 심하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 안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않다는 거죠. 의미로 네.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근데 만일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진짜 상용화 된다면 가장 먼저 반영을 해서 좋은 산업체는 어느 분야라고 보세요? 저는 바이오 분야입니다. 바이오 분야요. 네. 그래서 바이오에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길 수 있는 재변을 확대해 줄 것이다. 네. 우리가 바이오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이 네. 지금 크게 두 트랙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CDMO라는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산업의 하나가 형성돼 있고 네. 하나는 빅파마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으로 기술적인 기술을 팔면서 나오는 스타트업 기술들. 네. 뭐 이런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이 후자 쪽에 있는 기술 기업들이 상당 부분 생길 수 있다. 양자 컴퓨터가
만약 상용화된다면. 굉장한 영향을 주기는 하겠네요. 그리고 석유화학업계와 이쪽 신물질업계도 아마 파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양자컴 관심이 많으실 텐데 스스로도 좀 공부를 하고 산업 이슈를 같이 팔로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